안녕하세요. 조학당 15분 칼럼. 오늘도 5천 상승. 주 내용은 감옥행성 지구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인류 원리 안트로픽 프린서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포톤 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5천 상승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유도하고 주도하는 주된 그 메커니즘이 바로 포톤 벨트 광자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파동이 아닌 입자적으로 볼 때 그 빛은 광량자라고 하는 그 작은 입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도너츠 모양 트로스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운행의 토로스 구조의 그 중심에는 지금 그 플레이아데스 성단, 그러니까 우리 동양 별자리는 서방 칠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묘성 그 집단, 별의 집단이 있어요. 7개의 별의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알시오네라는 그 별을 그 중심으로 보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너츠 모양이 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태양계가 이렇게 여기 광자대를 이 도너츠를 이렇게 통과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통과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럼 우리 태양계가 여기를 통과를 하면은 이 광자 입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니까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빛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것이 샤워하는 거잖아요. 샤워. 그러니까 목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샤워라는 빛의 샤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샤워를 하면은 그 목욕이 돼가지고 그 지구와 인류를 5차원으로 상승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벨트가 지구와 인류의 5차원 상승을 시키는 거죠. 이게 외재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현재 관측이 되지는 않죠. 이거는 사실 이건 우리 물리적 현실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건.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사실 이 광자대 현상, 포톤벨트 현상은 거짓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우리 물리적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물리적 현실의 배후에 감춰진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의 현재 물리적 언어로 사고체계, 해석체계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포톤벨트라는 이런 개념으로 현재 별자리에 투영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영상가들이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현실 세계, 물리적 세계는 이런 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짓말하게 되는 거짓말과 같이 되버려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우주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먼저 이해를 한 뒤에 이것이 주장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그 일반 대중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영성가들도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자꾸 헛소리를 한다. 공상적인 망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냐면은 이제 우리의 세계는 불가적으로는 삼천대천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그리고 감춰진 가상의 세계 그리고 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근원적 세계 그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이 있는데 불가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현실 세계를 욕계라고 하는 가상 세계를 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 세계를 무색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천대천 세계라는 우주의 구성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기준으로 보면은 하강의 길이 욕계 세계에서 이러는, 그다음에 상승의 길이 바로 색계에서 이러는, 그리고 이 두 개를 통합해서 배후에서 사실을 무의자연적 메커니즘으로 가동시켜 이걸 돌리고 있는 근원적 동력은 사실은 원천계에서 들어오는데 이걸 무색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은 바로 원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천은 바로 우주의 근원, 그러니까 근원이니까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빛이 방출이 돼 나오는데
그 빛이 방출되면은 먼저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불꽃이 있어. 등대 불꽃이 있는데 그것을 원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타오르면서 우주로 방출돼 나올 때 그것을 허령성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하강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극적반해 가지고 상승으로 돌아오는 요 포톤 벨트대가 이제 구성이 돼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도는 거를 우리 고대 수행 체계에서는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회라고 하는 게 돈다는 뜻이에요. 돈다. 돌아올 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회광. 이렇게 돌면은 빛이 방출해서 이렇게 돌면은 그 빛이 응집이 돼. 다시 발산했던 빛이 응집이 되면은 요 아래쪽에 불꽃이 만들어져. 불꽃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여러분의 그 몸 안에 7개의 차크라가 있는데 7개의 차크라가 7개의 등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7개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기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럼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사실 7개 차크라를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빛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 불꽃이 반조가 된다는,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인인간 돌아갈 반자네요. 다시 원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는, 그러면서 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여기 불을 붙이면 여기 그럼 여기다 불이 타오르면 여기가 환히 또 비춰지잖아요. 여기 불이 타오르면 여기도 비춰지고, 여기 불이 타오르면 여기 비춰. 요게 조현상이라고 하네. 요게 조현상이라고. 그래서 회광 반조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 이렇게 뺑 돌면서, 빛이 돌면서 우리 몸의 7개의 그 차크라에 그것을 등불로 삼아가지고 고기를 등잔으로 삼아서 그 등잔에다가 불을 붙여나가는 현상이 회광반조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돌면서 그런 거를 계속 강화시키면서 우리 자신을 그 5차원으로 상승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각 개인마다 일어나고 지구 전체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도 상승하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런 걸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런 현상을 겪으니까 다 상승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연적 원리에 가지고 강제적으로 인류 진화 상승을 위해서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나, 빛의 에너지가 이렇게 주입이 돼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흐름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포톤 벨트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현상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의 별자리에 근거를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영성가들이 수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현실 세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그것은 사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선천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천세계에 있어서도, 선천세계도 우주세계이기 때문에 그 우주세계를 하나의 그 12황도라는 개념에 투영을 해가지고, 특히 여기 시리우스, 오리온 별자리, 그리고 황소 자리, 그리고 이쪽에 그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관련되어 있는 고대 신화 체계가 있어요. 어떤 영성 체계가 있어서 그것을 투영을 해가지고 포톤 벨트 이론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감지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관측해도 사실 이게 부합되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일어나고는 있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포톤 벨트 현상이 오늘날 뭐 특별하게 처음 이렇게 등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원래 그 상승을 위해서 공부하는 상승 마스터들이 수행을 할 때 이미 체험되고 경험된 그런 내용들이 다시 대중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포톤벨트가 어떻게 도는가, 그거를 좀 보면, 더 상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는 우리 개체의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지구 상승도 하지만은, 지구 상승과 우리 인간의 상승이 동시에 공조 현상을 일으키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아래쪽에서 돕니다. 이렇게 오장육부로 이렇게 돌다가 이 원이 커져요. 그래서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돌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꽃을 여기 등잔에 7개의 차크라의 불꽃을 피워나가면은 봉인해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크게 도는 요거를 우리가 임동맥 타통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척추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인맥을 따라가지고 척추선을 따라서 동맥이 올라가고 우리 앞쪽으로 인맥이 도는 이런 현상. 이러면 우리가 7개의 등잔이 불꽃이 펴지면은 중맥이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중맥. 그래서 동맥, 인맥, 중맥, 산맥이 열리면서 여기 중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토러스 구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동맥을 중심으로 돌다가 중맥이 형성되면 중맥이 모든 운동을 주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아래쪽의 그 회전과 이 머리 이렇게 임동맥 돌아가는 거를 소주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중맥 또는 축맥이라고 하는데, 중맥 또는 축맥이라고 하는 것이 관통이 돼가지고 7개 차크라가 관통이 돼가지고 돌기 시작하면은 이게 주도하게 되면 그것을 대주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포톤벨트를 이제 회광반조 현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몸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것을 주천화우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포톤벨트는 번역하면 주천화우다라고. 그런데 포톤벨트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주천화우가 돌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갈 때 우리가 뭐냐면은 2개의 지점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 심장 차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쪽에가 이제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지지로 배당할 때 여기가 유가 돼.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땅 아래로 가라앉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1년으로 보면은 추분에 해당돼. 추분.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묘. 1년으로는 우리가 춘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목욕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목욕. 아까도 말씀드렸지, 빛의 샤워를 하게 되는. 근데 그것이 심장에 불꽃을 태우는 샤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더 봐가지고 우리 그 주천화우를 설명을 할 때 이것을 묘유주천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서 포톤벨트에 의해서 광자대 샤워라고 하는 현상 자체는 사실은 묘유주천 현상.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여기 그 태양이 바로 이 광자벨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태양이 뜨고 지는 지점을, 양쪽 지점을 관통할 때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것이 묘유주천 현상이다. 그러면 가슴 차크라가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지점이 제일 중요하죠. 중심 지점이 심장 차크라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게 묘유주천 현상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포톤벨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물리적 현상계에 일어나고 있는 걸 관측된 사실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상승하강이 할 때 우리가 선천계가 이걸 주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게 주도가 돼서 원천의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 몸을 매서 그 빛과 불이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7개 차크라를 봉인 해제하면서 등대불이 타오른다. 등불들이 타오르는 거죠. 타오르는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포톤벨트의 빛의 샤워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인류가 상승하고 지구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것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구성한 서양적인 개념이 포톤벨트고, 우리 동양적으로는 그것을 주천화우, 회광반조 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묘유주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톤 벨트는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한 개념의 포톤 벨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류와 그 지구는 분명히 5차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차원 상승을 얘기할 때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이 지구가 감옥행성이다라고 우리가 갇혀 있다.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이렇게 갇혀 있는 개념. 이렇게 할 때 저는 뭐라 그러냐면 이중 매트릭스로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중 매트릭스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본성적 자아, 본래적 자아는 원천계에 존재하는 나 스스로 있는 나가 우리의 본래적 자아인데 이 본래적 자아는 이 갇혀있는 그물망을 벗어난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운동을 사실은 이 벗어나서 주도하고 있는 본래적 자아가 여기 이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수레바퀴인데 이렇게 돌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의식은 여기 안에 사실은 갇혀 있는 거죠. 이것이 다시 우리가 여기서 이 감옥을 깨고 탈출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강을 하든 상승을 하든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강과 상승이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이 원의 이 수레바퀴 요것이 바로 매트릭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매트릭스 구조를 요 머리 쪽에서 깨고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한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갇혀 있는 거죠. 자,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는 땅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하늘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강과 상승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하늘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와 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중심이 지구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지금 상승하는 기조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개념이 또 되는 거죠.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면서 지구를 끌어올리는 개념이니까 이래서 또 지구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구 중심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지구의 감옥이 지구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인류의 의식 자체가 이 하강과 상승의 과정에서 인류의 그 몸뿐만 아니라 인류의 몸은 중력에 갇혀 있는 중력이라는 지구에 그에 갇혀 있고 또 인류의 의식도 지구 중심으로 지옥 세계에 갇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인류는 사실 이 지구는 감옥 행성 역할을 하면서 인류의 몸과 정신을 마음을 가둬놓는 행성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원천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해 요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안에서의 새로운 자아를 우리가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본래 면목의 자아를 복제해낸 이 자아를 형성을 해서 구축을 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에 사실은 요 나오는 시점이 하늘의 중심이 지구의 중심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감옥 행성을 철저히 경험을 해야지만이 이것을 또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 행성에서 탈출하려면 감옥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늘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하늘 중심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감옥의 중앙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지옥으로 들어가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갇혀 있으니까 매트릭스는 하나가 아니죠. 두 개가 되는. 왜? 몸의 매트릭스. 그러니까 후천세계도 매트릭스가 있고 매트릭스 구조고 선천세계도 매트릭스 구조예요. 피지컬계, 아스트랄계가 다 매트릭스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계가 우리가 현실세계예요. 실수세계라면 아트럴 세계는 가상세계, 허수세계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다 매트릭스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계에서 이렇게 허령 상황이 들어오면서 회광반조 현상으로 주천화우 현상을 일으키면서 인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매트릭스 구조, 이 갇혀있는 구조를 깨고 이거를 나오게 하려는 일종의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매트릭스 구조를 표현을 할 때 우로보로스로 많이 표현합니다. 우로보로스 이렇게 용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갇혀 있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선천계에서 아주 이 감각이 좀 발달한 사람들은 이 의식 구조, 머리, 마음의 세계에서 용뱀을 자꾸 보게 돼. 용뱀을 자꾸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선천계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외계인으로 또 이제 표현할 때 그것을 reptilian이다 이렇게 표현하네. 아, reptilian.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 파충류 인간이 되는 거죠. 파충류 외계인 reptilian. 왜냐면 이렇게 해서 용뱀의 구조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충류 용뱀을 뭐라 그러면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그래서 사실 이 그물망은 사탄이 쳐놓은 그물망이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용뱀의 사슬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중 매트릭스는 사탄이 쳐놓은 그물망이다. 이렇게 타자화시켜서 설명을 할 때는 이거는 파충류 외계인들이 이렇게 인류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탈출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둬놨다. 이렇게 또 이제는 해석 체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100%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만 할 수는 없고 그것도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그게 본질적인 얘기의 모든 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파충류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인류를 지배를 하면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들을 내세워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어 하면서 이 레틀리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놈들이 드라코니스라고 용족이라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론책의 해석 체계를 만들어내. 근데 이게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근데 그 드라코니스와 랩틸리언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하면 옛뱀이라고 할 때 그것을 바로 사탄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그물망이다. 이렇게 갇혀있다. 근데 이것이 뭐야? 이것이 카르마 윤회 시스템이죠, 사실. 그러면서 이게 인간은 계속 태어났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계속 기억이 소멸돼. 태어날 때 이전의 기억이 소멸되고, 이 기억이 계속 윤회 전생하면서 기억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끊어지면서 나와서 다시 살고 죽으면 또 기억이 끊어서 다시 태어나고 이런 이제 카르마 윤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이렇게 갇혀 놓을 때 그 기억을 봉인해 놓는단 말이에요. 차크라도 봉인해 놔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게 해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인류가 전체적으로 이중 매트릭스에 갇혀 있고 카르마 윤회 시스템에 갇혀 있고 환생할 때마다 그 기억이 소멸되면서 차크라 자기의 그물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차크라들도 봉인돼 있어가지고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다. 이 운명이라는 게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탄 마귀 새끼들이 악마 새끼들이 이게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 그물망 설치해놓고 이렇게 매트리스 구조 설치해놓고 이렇게 봉인 체계를 진행된 것은 사실은 인류를 사실은 우주적 존재로 이렇게 성장 진화 시키기 위한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이 사실 인류를 그런 어떤 심판 구조가 돼가지고 그것이 넘어서면은 탈출해가지고 우주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계로서 이것이 작동하게끔 해놓은 우주적 장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는 우주 물리학자들, 많은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제 큰 우주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들,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스티븐 와인버거, 여기 레너드 사스킨드잖아요. 와인거리, 이런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인류 원리라, 안트로픽 프리서피.
이 우주를 보니까 인간의 성장과 진화를 위해서 우주가 애초에 창조가 됐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 우주가 구성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여러 촉근 이론에 있어서의 어떤 확률성 개념으로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사실은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많은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도 논리를 전개하든 간에 결국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점점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트로피 프린서플,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우주는 인류의 성장과 진화를 위해서 설계되고 창조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럼 그 설계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설계한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고대 철학에서는 황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극 5, 숫자 5로 표현한. 그래서 5차원 상승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지금 우리에게 설치되어 있는 이 그물망,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감옥행성, 사탄의 그물망, 파충류 외계인, 카르마 유네스텐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매트릭스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인류 원리, 인간의 창조와 진화를 위해서 이것도 설계돼서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측면에서, 넓은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좀 한 단계 한 발 떨어져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도 사실은 인류의 성장과 진화를 위해서 이것이 세팅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5차원 상승의 그 흐름에 탑승을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